저희가 5번 파일까지 만들었었죠. 머신러닝 6번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일의 이름은 머신러닝 6번 그리고 리그레션 죄송합니다. 리그레션이 아니고 리그레션은 획일한 뜻이고 regularization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죠? 파일 이름 regularization 이렇게 파일 이름 만들었어요. 규제라는 뜻입니다. 규제라는 뜻이고요. 규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다항 회귀를 조금 더 다룰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종류가 다른 다항 회귀를 다룰 건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할 때 물고기의 길이라고 하는 변수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정리하면서 할까요? 오늘과 내일은 마찬가지로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는 그런 거를 할 거고요. 물고기 중에서도 모든 물고기는 아니고요. 퍼크라고 하는 물고기만 사용을 할 거예요.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를 할 겁니다.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를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농어의 무게를, 어, 모든 특성들을 사용해서, 농어의 모든 특성들이, 그 무게를 제외하면 어떤 특성들이 있었냐면, 길이, 길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대각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께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두께. 이런 농어의 모든 특성을 사용해서, 농어의 무게를 예측해보자라고 하는 문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 회기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농어의 무게를 예측하는데, 얘가 정속 변수고, 농어의 길이도 사용하고, 농어의 대각선, 다이어고널도 사용하고, 농어의 아마 하이트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맞죠? 맞나? 아, 그리고 아마 위드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을 겁니다. 위드스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변수 5개, 다항 회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독립변수 4개. 독립변수 4개를 사용한 다항 회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다항 회귀를 하면서 우리 KNN 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두 가지를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각 변수들의 1차항만 포함이 되어져 있죠. 각 변수들의 1차항만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 독립 변수들의 다차항을 포함하는 독립 변수들의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냥 특성들의 다차항을 포함하는 회귀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랭스가 있으면 랭스 제곱도 넣고요. 다이어고날이 있으면 다이어고날 제곱도 넣어보고요. 하이트가 있으면 하이트 제곱도 넣어보고요. 위드스가 있으면 위드스 제곱도 넣어보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창은 랭스 제곱만 이 창인 건 아니에요. 랭스와 다이어고날을 곱한 것도 이 창이에요. 랭스와 하이트를 곱한 것도 이 창이고요. 랭스와 위드스를 곱한 것도 이 창입니다. 그래서
2차항만 포함하는 다항 회귀를 하더라도요. 다항 회귀를 하더라도 항들이 굉장히 많은 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게 될 거고요. 내일. 네, 오늘 다 다루진 못해요. 마지막으로 규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regularization 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예측하는 이 머신러닝 모델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규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규제를 왜 사용하는지, 규, 어, 규제가 무엇이고, 규제를 왜 사용해야 되고, 어떤 종류의 규제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재 챕터 3장의 마지막 3.3절에 있는 특성공학과 규제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룰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그러면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하면 자동 완성들이 쉽기 때문에 넘파이 배열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넘파이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with CSV 이런 거 하시려면 판다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플럿. 그 다음에 이제까지 C본을 잘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C본도 해보고요. 자, 판다스를 이용해서 with CSV를 하겠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서 훈련set, 테스트셋 분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훈련셋, 테스트셋 분리하기 위해서 사이클 런에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듈 안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있습니다. 이게 그 훈련셋과 테스트를 분리를 해주죠.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할 거예요. 훈련셋과 테스트를 분리한 다음에는 그 훈련시키기 전에 전처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 런에 보시면 전처리, 영어로 뭐예요? 전처리. 프리 프로세싱이죠. 프리 프로세싱.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모듈 안에 우리 어떤 것들 사용해 볼 거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 사용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요것도 같이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전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전처리가 된 걸 가지고 훈련시켜야 되겠죠. 훈련하는 모델은 두 가지 사용할 거예요. 네이버스. 네, 이웃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K, 네이버, 리그레서. 이게 회귀 모델이에요. 이게 회귀 모델이고요. 이거랑 비교할 게 리니어 리그레션 비교하겠다고 했죠. 사이클런의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선형 모듈의 클래스 이름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다 사용해 봤죠? 사용해 봤고요. 근데 저희가 규제를 다루면서 클래스들을 몇 개를 더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리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치. 그다음에 라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라쏘. 그다음에 엘라스틱 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는 규제를 공부할 때 저희가 다룰 겁니다. 규제를 다룰 때 다룰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다룰 부분들이에요. 전부 다 선형 모델들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변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변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처리를 해야 되는 전처리 변환기들과 그 다음에 이런 모델들을, 에스티메이터들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해요. 그래서 사이클 런에 있는 모듈 중에서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 모듈에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클래스 이름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2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코어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결정 계수는 스코어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MSE를 계산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 중에서는, 사이클런의 매트릭 중에서는 그 min, squared, error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사용할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필요한 것들은 임포트가 됐고요. 더 필요한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나중에 더 추가를 하고요. 데이터셋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쉬 데이터셋을 준비를 먼저 하도록 하죠. 파일이 저장되어져 있는 경로. 경로는 GitHub 주소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GitHub 주소가 조금 간단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bit.ly PC CSV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 되겠죠. PC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겠습니다. pandas.read CSV 그리고 파일 경로 이렇게 주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인포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인 거 확인이 됐고요. 전체 데이터는 15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6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링 값들은 하나도 없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 종류, 물고기 무게, 물고기 길이, 대각선, 키, 두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내용들은 아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농어의 무게만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죠? 네, 농어의 무게만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퍼크를 다시 만들게요. 퍼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불리언 인덱싱 하시면 되죠. 피쉬. 그 다음에 피쉬의 점 스피시즈.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다. 퍼크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퍼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퍼크도 불리언 인덱싱으로 찾은 것도 데이터 프레임이요. 데이터 프레임이고 행위 개수가 줄어들었죠. 물고기가 몇 마리밖에 안 돼요, 이제? 56마리밖에 없어요. 그죠? 물고기는 56마리밖에 없고요. 그리고 컬럼은 그대로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독립 변수로 사용할 부분은 요만큼을 우리가 독립 변수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만 우리가 뭘로 사용할 거냐면 종속 변수로 사용을 할 거죠. 그리고 스피시즈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퍼크만 사용을 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X가 컬럼 4개를 갖는 2차원 배열이고요. Y는 이렇게 1차원 배열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어, 퍼크도 저기 이렇게 헤드 이렇게 출력을 해보죠. 자, 그래서 뭘 먼저 만들 거냐면 특성 배열, 독립 변수들, 독립 변수들을 특성 배열은 몇 차원 배열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2차원 배열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독립 변수들. 얘는 2차원 배열. 자,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만드시면 돼요. X라고 할게요. 퍼크를 줄이면 되죠. 컬럼 선택하시면 되죠. 여기 있는 컬럼 이름들 쭉 하고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자, 퍼크는 뭘 가지고 있냐면 columns라고 하는 변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든 데이터 프레임은 무슨 변수 가지고 있어요? 인덱스, columns, values 이런 거 가지고 있죠. 맞아요? columns라고 하면 요 문자열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죠. 근데 어디서부터 선택하면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부터 하면 되죠. 인덱스가 0, 0, 1, 2번. 2번부터 끝까지 잘라내면 되죠. 이 얘기죠. 퍼크점, columns 이렇게 하면 species,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6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죠. 여기서 두 번째부터 끝까지 자르겠다 이렇게 하면 문자열 4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되죠. 그죠? 이거를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 어, 얘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지만, 그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랭스와 다이어고널과 하이트와 위드스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그죠?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어떻게 써도 되겠다. 퍼크, 컬럼스, 두 번째부터 끝까지 이렇게 쓰셔도 되겠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퍼크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죠. 우리는 배열로 다룰 거예요. 배열로 다루어야지 나중에 그 다창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를 values까지 쓸 거예요.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이렇게 2차원 배열이 됩니다. values까지를 썼어요. 2차원 배열. 숫자 4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죠. 숫자 4개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얘 모양 어떻게 될까요? 얘 모양 어떻게 될지 아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56개. 컬럼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6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4개만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56마리의 물고기 4개의 특성 이런 뜻이에요. 그죠? 56마리의 퍼크 물고기 농어가 있었고 4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해되세요? 항상 이렇게 첫 번째 차원의 개수는 샘플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물고기가 총 56마리가 있다. 두 번째 차원은 뭐의 개수냐면 피처들의 개수예요. 독립변수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이, 대각선, 키, 두께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컬럼은 4개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차원 배열 X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요. 출력 안 해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을 만들 거예요. 타겟 배열. 타겟 배열은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무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무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y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y는 퍼크에서 무슨 컬럼만? 스피시즈 컬럼만 선택해서 그 다음에 배열로 만든다. 맞아요? 네? 맞아. 죄송합니다. 종류가 아니죠. 종류가 아니라 weight. 그죠? 퍽, 농어의 무게만 선택해서 1차원 배열로 만든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틀리면 지적해 주세요. 네. 그래서 Y의 쉐입을 출력을 해보면 56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인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똑같은 이런 작업들 몇 번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금방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자, 이제 X와 Y가 준비가 됐어요. X가 Y가 준비가 됐고 머신러닝에서 제일 처음 할 일은 뭐냐면
머신러닝한테 알려줄 데이터와 머신러닝이 모르게 할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할 거냐면 훈련셋과 그리고 테스트셋을 나누는 거를 먼저 할 겁니다. 분리를 먼저 할 거예요. X가 X 트레인, X 테스트 이렇게 나누어지면 되죠. X가 X 트레인, X 테스트 이렇게 나누어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가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나누어지면 되는 거죠. Y 트레인, Y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이용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그죠? X하고 Y를 주면 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전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25%만 사용할게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에 쭉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X라고 하는 배열을 훈련셋과 테스트셋 두 개로 나누겠다는 뜻이고, 그죠? X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겠다. 그 다음에 Y도 어떻게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리턴 값이 4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어, 모양을 확인 안 해보셔도 되겠죠? 여기 42마리, 여기 14마리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 56마리가 있었고 56마리의 25%면은 테스트가 14마리, 그 다음에 그 훈련셋은 42마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되셨습니까? 음. 몇 개만 확인만 좀 해볼게요. X, X 트레인. 음, 너무 작아졌어. 네. X 트레인의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위에 실행을 안 했군요. 여기를 실행을 안 했어요. 여기 실행 안 했고, 이제 여기를 실행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물고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고기, 세 번째 물고기, 네 번째 물고기, 다섯 번째 물고기. 우리가 이제까지 했었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은 우리가 그동안은 물고기의 길이만 사용을 했었어요. 19.6cm, 22cm, 18.7cm 이렇게 사용했었죠. 근데 이제 뭐도 사용하겠다? 대각선 길이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키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두께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음. 이게 조금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처음에 1차항만 고려를 할 겁니다. 2차항은 처음에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1차항만 고려한 회기. 1차항만 포함하는 이라고 할까요? 1차항들만 포함하는 2차항, 시간 관계상 아마 2차항들을 포함하는 회계는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비교한다 그랬죠. 두 가지를 KNN과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비교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KNN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제일 먼저 뭘 한다? K 니어리스트 네이버 K 네이버 리그레서를 생성한다.
기본값은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선택하는 게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은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이용해서 평균값 계산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음. 얘가 KNN 회귀 모델을 생성을 한 거죠. 생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데이터를 학습한다잖아요. 데이터를 학습한다.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 그죠?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메서드 이름은 fit. 그 다음에 우리는 지도학습이죠. 레이블링 된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게 지도학습이죠. 데이터는 특성 배열, X 트레인이고, 레이블이 Y죠. 그죠? 여기를 Y 트레인이라고 주시면 되죠. 레이블링이 되어져 있는, 즉, 무게를 알고 있는 훈련 세트, 그 데이터들의 특성들을 넘겨준다예요. 이게 학습한다는 뜻이에요.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뜻이죠. 또는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도 하죠. 머신 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훈련 끝났어요. 훈련이 끝났으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예측값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예측값은 두 군데서 찾을 수 있죠. 훈련 셋에서 예측값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자, 훈련 셋 예측값 찾아볼까요? train, 프리드. 프리드가 예측이란 뜻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점, 예측하세요 라고 하는 예측, 프리딕트잖아요. 프리딕트. 여기서는 뭐만 주는 거예요? 문제지만 주는 거죠. 문제지가 X train 아닌가요? X train. 자, 이거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train, 프리드. 이렇게 예측한 거예요. 첫 번째 물고기 예측값, 두 번째 물고기 예측값, 세 번째 물고기 예측값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훈련셋에 있는 물고기들의 네, 훈련, 훈련셋에서의 예측값이고요. 무엇을 예측한 거예요? 물고기 무게를 예측한 거예요. 예측값이. 실제 값 한번 볼까요? Y-train 85g짜리 물고기를 몇 g이라고 예측했다? 87.6g이라고 예측했다는 뜻이죠. 135g짜리 물고기를 123g이라고 예측했다라는 뜻이고 556g짜리를 몇 g으로? 659g으로 예측했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그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제 똑같죠. 변수가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변수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예측값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럼 그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서 거리를 계산하겠죠. 거리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변수가 4개가 있는 경우에, 변수가 4개가 있는 경우에 거리 계산 공식은, 이게 랭스, 여기가 다이어고널, 여기가 하이트, 여기가 위드스. 독립변수가 이렇게 4개가 있을 때는요, 4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훈련셋에 랭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샘플 이걸 어떻게 할까요? L1 빼기 L2
이거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D1 빼기 D2의 제곱 이거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H1 빼기 H2의 요거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 W1의 빼기 W2의 여기의 제곱 이 전체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전체를 루트 이렇게 씌워버리면 이게 거리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인데 여기 이 점이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 한 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고기 한 마리가 길이는 L1이고 대각선의 길이는 D1이고 그 다음에 키는 H1이고 그 다음에 무게는 W1이요. 저기 무게가 아니라 위드스죠. 위드스가 W1이에요. 이렇게 네 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점인 거예요. 이게 4차원 공간의 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다른 물고기가 있는 거죠. 이 물고기는 길이가 L2, 대각선은 D2, 키는 H2, 그리고 두께는 W2예요. 그때 이 두 점 간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좌표들끼리, Y좌표들끼리, Z좌표들끼리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차원에서는 X좌표밖에 없는 거고 2차원에서는 X좌표와 Y좌표가 있는 거고 3차원에서는 X좌표, Y좌표, Z가 있는 거고요. 4차원이면 그 좌표가 하나가 더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거리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거리들이 쭉 나오겠죠. 걔네들을 정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최소 거리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가장 가까운 거리 5개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값을 이용해서 가까운 이웃 몇 개를 찾는다. 가까운 이웃 5개를 찾는다.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았으면 걔네들 인덱스를 알잖아요. 그러면 무게 5개가 나오죠. 그 무게 5개로 평균을 내리는 평균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KNN이 하는 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음. 뭐 이런 내용은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미 다른 부분에서 같은 내용들을 했었기 때문에 요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훈련셋 예측값하고요, 실제값이 있어요. 실제값, 예측값이 있으면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민,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평가지표죠. 그죠? 실제값은 변수가 뭐예요? Y 트레인이 실제 물고기들의 무게. 그 다음에 예측값은 예측값으로 찾은 거는 트레인 프리딕트죠. 얘가 뭐냐면 훈련 셋에서 계산한 means MSE예요. 2986이 나옵니다. 2986이 나오고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RMSE가 되는 거예요. 변수 하나만 썼을 때 우리 어저께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어, 여기 KNN이 있었고, 그죠? 여기 KNN이 있었고, 이 KNN은 길이 하나만 사용하는 거였었죠. 길이 하나만 사용하는 거였었는데, 민 스퀘어드 에러가 3000이 나왔었네요. 보니까. 3716이 나왔어요. 3716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2986이 나왔어요. 조금 줄어들었죠. 그죠? 아무래도 그 독립변수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독립변수를 여러 개를 사용하니까 가까이 있는 그런 물고기를 조금 더 잘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어서 길이가 똑같더라도, 그죠? 길이가 똑같더라도 두께가 다르면 무게도 달라지겠죠. 그런 게 여기에 포함이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거리들을 계산할 수가 있었고, 조금 더 유사한 종류의 물고기들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차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제곱 스코어는 어떻게만 우리가 따로 함수를 임포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대신하시면 되냐면 KNN이 가지고 있는 스코어 메서드로 대신하시면 돼요. 이게 결정 계수를 계산해 주죠.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요. 특성 배열과 그리고 레이블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그죠? 어, 그럼 특성 배열은 X 트레인, 그 다음에 레이블은 Y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얘가 무엇을 계산한 거냐면 훈련셋의 결정 개수. 그냥 R 제곱이라고만 할게요. R 제곱 스코어. 0.975가 나왔군요. 0.975. 그러니까 1에 가깝죠. 물론 뭐 0.98이나 0.99보다는 안 좋은 점수이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어, 나쁜 점수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소적합 모델이냐 과대적합 모델이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봐야 될까요? 테스트 셋을 살펴봐야 되겠죠. 테스트 셋에서의 예측값들을 찾아보시고 그럼 여기를 뭐만 주시면 돼요? X 테스트라고만 주면 되죠. 그러면 테스트 셋의 예측값 찾을 수 있고 그러면은 민 스퀘어드 에러는 y 테스트,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코어 계산할 때는 x 테스트, 테스트 프리딕트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해볼까요? 테스트에서의 예측값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knn.predict 여기에 x 테스트를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출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출력은 안 할게요. 이게 테스트 셋 예측값이죠. 물고기 무게들의 예측값이에요. 자, 이거를 실제 값과 비교하는 게 그게 mean squared error예요. mean squared error. 실제 값은 y 누가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예측값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 프리딕터가 가지고 있죠. 얘가 테스트 셋에서의 mean squared error. 837밖에 안 나오는군요. 그죠? 오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만 봐도 무슨 모델이다? 과소적합 모델이다예요. 과소적합 모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음. 이런 경우는 테스트 셋의 물고기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연히도 점수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 결정계수 계산해 보면 결정계수가 0.975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쵸? 결정계수 계산해 볼까요? KNN 스코어, XN은 X 테스트, Y는 Y 테스트 이렇게 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테스트 셋 결정 개수 0.99까지 나왔죠. 0.9. 그죠? 그러니까 결론 과소적합이다 라는 뜻이 과소적합이다. KNN 회기는 KNN 회기 모델은 이 데이터셋에서 그 테스트 셋에서 더 좋은 어, 성능을 점수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과소적합이라고 부른다. 언더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사실은 믿을 점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드를 42라고 했잖아요. 시드를 42라고 안 하고 시드를 뭐 1이라고 했다. 그러면 테스트셋이 다른 테스트셋들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점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더피팅이 발생한 경우, 과소적합이 발생한 경우는 이거를 해결하려면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더 하셔야 돼요. 훈련 셋도 더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도 더 큰 그 숫자들을 가지고서 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어요. KNN에서는. 되셨습니까?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여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 어떤 선형 방정식이 만들어질까요? 독립 변수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코이피션트 개수들이 몇 개가 나올까요? 네? 독립 변수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개수들도 4개가 있는 거예요. 랭스에 곱해주는 개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이어고널에 곱해지는 개수가 있죠. 하이트에 곱해지는 개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드스에 곱해지는 개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4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선형 회귀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쓰면 무게를 랭스와 다이어고날과 그 다음에 하이트와 위드스를 가지고 한다. 이거는 종속 변수가 뭐고 독립 변수가 뭐다라는 것만 알려준 거예요. 이런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서 얘를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만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선형회귀 수학적인 공식으로 쓰면 무게를 예측할 때 무게를 예측할 때 어떤 상수, 그죠? 상수항이 있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절편 무조건 더해주는 절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물고기 무게에 곱해주는 개수를 뭐 W0라고 할까요? W0. 어, 얘를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쓰는 게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쓰게 되면 밑줄을 쓸 수가 있어서 그리고 x 대신에 여기를 times라고 할게요. 무게를 계산할 때 그죠? 무게를 계산할 때 어떤 절편에다가 다 우리말로 쓸까요? 무게를 계산할 때 길이에다가 곱해주는 개수, 길이에다가 곱해주는 개수, 그 다음에 더하기 대각선에 그 다음에 times 곱해주는 개수. 이거를 W1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트는 키라고 할게요. 키에다가 곱해주는 개수. 이거를 죄송해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여기는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두께죠.
두께의 두께에다가 곱하기 타임스 곱해주는 숫자. 곱해주는 숫자는 W 4라고 할게요. 이런 수식이 되는 거죠. 그죠? 무게를 계산할 때, 예, 무게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겠다 인 거죠. 이렇게 계산하겠다. 어떤 상수항이 있고 길이에 곱해주는 개수, 대각선에 곱해주는 개수, 하이트에 곱해주는 개수, 위드스에 곱해주는 개수. 그러니까 선형획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의 숫자를 찾는 거냐면 개수들 4개와 절편 1개를 찾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절편을 W0라고 그냥 쓸까요? W0.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형회기식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형회기식을 데이터로 피팅을 하잖아요.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풀리언셋으로 fit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뭘 찾을 수 있다? 코에피션트 4개와 그리고 인터셉트 하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형획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순서는 KNN에서 했던 거랑 순서랑 거의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 K 네이버스 리그레서 대신에 뭘로 바꿔주면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피팅한다, 프리딕트한다, 그 다음에 점수들을 찾는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모델이 바뀌더라도. 근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죠. 이해되셨습니까? 어, 뭐 거리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고기의 무게를 계산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교 없이 그냥 특성들만 가지고서 무게를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모델 기반 머신러닝인 리니어 리그레션이 하는 일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요거 해보시고 내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2차항을 추가하는 거라든가 3차항, 4차항, 5차항을 추가하는 것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까지를 내일 쭉 이어서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꼭 해보세요. 직접 여러분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쉬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